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좀 치러지게 되는 상황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선거기획단을 꾸리셨더라고요. 네. 뭐 제대로 사고 치겠다 이런 각오를 내세우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뭐 저희 개혁신당이 당세도 아직 강하지 않고 예. 개혁신당에 있는 주요 후보 뭐 이준석 의원이죠.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네. 또 국민들이 이 거대 양당의 이 어떤 정말 정치 싸움에 지긋지긋해지실 때 저희가 과학기술과 미래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. 뭐 그런 각오로 말씀드린 예. 겁니다. 거대 양당 사이에서 약간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어제 이준석 의원 일정 중에 눈길이 가서 제가 이게 어제 찍힌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었는데 국민의힘의 미래혁신 포럼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뭐 김기현, 추경호,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다 만나셨더라고요. 여기는 왜 가신 건지 좀 물어보셨나요? 제가 알기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포럼, 뭐 토론회 이런 데 많이 다녔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예.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한동훈도 만날 수 있고 안철수도 만날 수 있다. 네. 사실 정치 누구를 만나는 거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? 예. 아마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만나는 것을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. 네. 만나서 당연히 두루두루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단일화 가능성은 0%다라고 이미 이준석 의원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뭐 만나는 것이 뭐 단일화로 연결돼서 해석되는 거는 뭐 과도하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일화 가능성은 0%다. 네. 바뀔 가능성 없이 대선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결심이실까요? 네,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네. 99%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? 예, 100%다. 0%는 0%다. 그렇죠.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그래도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신 네네. 거잖아요. 허은하 전 대표와의 문제도 해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허 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은 철회하셨다는 거죠? 네네네. 예. 어떻게 좀 봉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? 저는 당연히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. 예. 예를 들면 당 대표 직인이 안 돌아온 거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뭐 계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당 대표자 변경 신청을 했고 선관위가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계좌 문제든지 아니면 뭐 당 대표 직위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이 다 완비가 됐고 이미 그 절차는 끝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뭐 실무적인 문제는 다 사라졌고요. 예. 다만 정치적으로 허은하 대표와의 감정 내지는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는 뭐 저희 당 내부 사정을 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통은 하면서 상황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 좀 감정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.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. 네. 또 하나 변수는 명태균 씨인 것 같아요.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변호인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권 주자들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계속 저격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. 명태균 씨 말을 전한 변호사 얘기로는 본인이 입을 열면 이준석 의원도 끝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네네. 파악하시기로는 뭐 좀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? 이준석 끝난다 이런 얘기 뭐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. 흔한 얘기. 네. 예. 이준석 끝났다. 뭐 이거 걸리면 이준석 뭐 정치 생명 뭐 네.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예. 많이 있어 왔고요. 네.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을 때도 그랬죠. 그 예. 이후에 뭐 네. 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막 수사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사실 다 무혐의로 끝났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정치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문제도
결국은 나중에 열어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. 확신하고요. 저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 본인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다 그런 부분 문제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 공동 발의도 하고 차라리 빨리 특검을 해서 예. 거리낄 거 없다라는 거를 밝혀라라는 입장입니다. 아, 어제 야 6당 원내대표 만나셔서 뭐 그런 얘기 좀 하신 건가요? 명태균 특검법 이런 얘기? 네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예. 이제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특히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아무 거리낄 거 없다.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네.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고요. 저는 그게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떳떳하게 공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명태균 씨 측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을 거론하지만 네.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특검법까지도 수용하겠다. 그럼요. 이런 입장이시라는 네네. 거죠.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. 뭐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뭐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 같고 네. 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3월 중순에서 뭐 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3월 같아요. 말까지 가는 건 너무 늦는 것 같고요. 너무 늦나요? 네, 예. 보통 2심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름 아니면 뭐 좀 더 빠르게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사건이니까 보름 정도 잡지 않을까 하고 예.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. 3월 뭐 한 10일, 11일 뭐 이 정도. 예. 네.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 진술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후 진술을 하는데 네. 두 사람의 어떤 선고 결과도 비슷하게 좀 나올 수 있다. 네, 저는 두 분 다 한국 정치에서는 좀 퇴장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. 윤석열, 이재명 두 분의 동반 퇴장이 예. 있어야 이 네. 정말 그 혐오 정치 그리고 적대적 공생 관계가 좀 청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예. 그런 면에서 뭐 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뭐 증거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. 네. 다만 1심의 형량을 봤을 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어떤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뭐 대권 도전 의지를 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최근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. 변호사이신 천하람 대표 보시기에는 이거에 좀 공감하시나요?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. 다수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오히려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재판은 정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헌법 규정에도 대통령의 권리와 관련해서 판결 등으로 직을 네.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는 거는 좀 소수설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요. 이거 확립된 판례가 없거든요. 확립된 판례. 없어요. 그렇죠? 예. 없어요. 네. 왜냐하면 이렇게 막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이 잘 없으니까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방탄을 위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잘 없었죠. 근데 선례가 없으면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? 누가 결정하죠? 대법원 마음이죠. 대법원 마음. 그럼요. 예. 판례는 이제 선례가 없으면 대법원이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. 예. 전원합의체 열거나 해가지고 정하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대법원이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당선됐다. 근데 대법원이 보다가 이거는 재판은 정지 안 되는데? 예. 라고 하면은 대충 대통령 선거하고 뭐 한 몇 달 있다가 아니 뭐 한 1년 있다가 심하면 몇 개월 있다가 대통령직 날아가요. 그럼 또 또 선거해야 되죠. 예. 그리고 극단적으로는요. 바로 대법원이 선거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날릴 수 있는 대통령. 예. 이게 삼권 분립 하에 맞습니까, 이게?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언제든지 대법원이 마음만 먹어서 우리 뭐 판결할 건데 이거 재직 중에는 판결은 정지 안 되는데 해버리면 대통령 날아가는 거예요. 네.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사실상 삼권 분립이지만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상징성과 국가의 원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날릴 수 있다.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는다.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? 예. 진짜 저는
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. 네. 저는 뭐 말이 안 되고 어떤 요약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정지 안 된다라는 것 저는 좀 우습더라고요. 일단은 예. 다수설이 아닌데. 다수설 다수설이라 아니고요. 하니까. 그 예전에 아마 그 헌법 학계 뭐 표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다수설도 아니고요. 예. 또 한 가지는 보통 정치인이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2심에서 무조건 무죄 나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.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예. 유죄 나오더라도 대법원 남아 있으니까 네. 정지되니까 괜찮습니다. 정말 저는 예. 참 수준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책이 나오고 정치권의 복귀를 알린 거죠. 오늘부로. 개혁신당이 좀 일찌감치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한 전 대표도 아마 세대 교체 얘기를 하거나 뭐 정치 세력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보면 이준석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하시던데 천하람 대표 생각은 어떠신가요? 뭐 저는 일단 책 내용을 좀 보고 평가할 생각이고요. 예. 특히 그 한동훈 한덕수 체제, 그 한한 체제 제가 보기에 되게 이상했거든요. 거기에 대한 저는 어떠한 뭐 본인만의 나름의 해명이 있는지를 저는 눈여겨 볼 생각이고요. 예, 그 당사에서 했던 그 네네 선언 같은 거. 한덕수와 한동훈 둘이 같이 뭔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 네. 좀 되게 저는 반헌법적이고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.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는지가 저는 눈길이 좀 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의원은 73년생이 무슨 세대 교체냐 예. 이렇게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세대 젊어진 거잖아요. 네. 세대 교체론의 어떤 파이가 커지고 또 이런 논의가 확산되는 것 자체는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나름 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천하람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